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FSD 버전 12.4가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먼저 임직원들에게 출시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슬 로보택시의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이면 위장막도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0.65% 상승한 가운데 다우지수는 장 중반에 이렇게 크게 빠지면서 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저번 주는 다우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다우가 어느덧 4만 선을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는데 4만 선에 대한 어느 정도 저항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심리적 저항감 때문에 오늘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어느 정도 크게 올랐던 3대 지수이기 때문에 이번 주 10년물 국채금리도 이렇게 최근 오르고 있는 모습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약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번 주에는 5월 22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AI 대장주이자 반도체 대장주이죠. 나스닥의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물론 시가총액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보다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를 가장 선도하는 종목이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어요. 엔비디아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소식은 저번 주 토요일 방송에 있으니까요. 꼭 한번 안 보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금일 종목별 상승률을 보면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 그리고 관련된 AI 주식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과 같은 주식만 상승하는 하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쪽 왼쪽 상단에 쏠려 있는 모습이에요. 테슬라는 금일 1.4% 하락을 했는데 관련된 차량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일 새벽마다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금리 인하 확률은 9월달 기준 64.8%에서 오늘은 61.8%로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가장 앞으로 다가온 FOMC 회의는 6월 12일에 있지만 금리 인하 확률은 3.6%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7월달 금리 인하 확률도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빠르면 9월달부터나 금리 인하 소식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력한 금리 인하 시기는 11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73.6%로서 가장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은 0.65% 상승한 16,794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달에 고점을 뚫어내면서 4일 연속 전고점 위에 놓여 있는 나스닥 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달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너무 일찍 내려올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당분간의 상승을 즐기면서 이 빨간색 선 51선 지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보유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나 4월 22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5월 22일이죠.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나스닥 주가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1.41% 하락한 174.95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170불대를 계속해서 잘 지켜내는 모습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금일의 하락은 테슬라 자체적인 이유는 크게 없었어요. 같은 전기차 업계에 있는 중국 회사 리오터가 그다지 좋지 않은 1분기 실적과 2분기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 예상은 37 빌리언 위안이었는데요. 29.9에서 31.4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역시 중국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리오터의 이렇게 약한 가이던스는 중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이고요. 테슬라에게도 악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오터 주가 오늘 12%나 넘게 하락을 했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도 동반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리오토의 2분기 가이던스를 보니까 역시나 일론 머스크가 연초 예상했던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은 극적으로 증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테슬라지만 작년 181만 대 수준에서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올해 전략 방향을 전격 수정을 했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역시나 8월 8일 로보택시 언베일을 앞두고 계속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가다듬고 있어요.
하드웨어에서 많은 판매량 상승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판매량을 늘려보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기존의 버전 12.3.6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더 뛰어날 버전 12.4를 이번 주부터 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나 주말을 통해서 어제 이 FSD 버전 12.4가 직원들에게 먼저 출시가 되었습니다. 버전 12.4의 특징은 역시 노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방을 주시하고만 있으면 더 이상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는 자율주행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는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베일에 쌓여진 로보택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8월 8일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FSD 타임라인을 보면요, 연말 한 11월 달쯤에 이 버전의 앞자리가 바뀌었었어요. 작년에도 버전 11로 쭉 오다가 11월 달에 버전 12가 나왔고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전 10에서 연말이 되어서야 버전 11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버전 13과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를 하기로 했고 계속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주기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FSD 버전을. 그럼 빠르면 버전 13일 8월 8일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버전 12.4가 출시가 되었으니까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자면요. 역시나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핸들 렉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핸들에 손을 얹고 있지 않으면은 핸들을 한 번씩 잡아달라는 이런 렉이 있었는데요. 더 이상 핸들에 손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 백미러 부분에 실내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운전자를 계속해서 감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운전자의 눈을 주로 감시를 해요. 전방을 주시를 하고 있는지 핸드폰을 보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방만 잘 주시를 하고 있으면 이제 핸들을 전혀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실내를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테슬라의 설명에 의하면 실내 카메라 이미지는 차량 자체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운전자의 눈을 계속 살펴야 되기 때문에 선글라스라든지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운전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요. 또 다른 노티스로는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노티스였습니다. 아무래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거나 자율주행이 진행되는 동안 오토파일럿이 진행되는 동안 딴짓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경고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5번의 경고를 받으면은 FSD뿐만 아니라 오토파일럿 기능까지 해제가 돼요. 그러면서 7일 동안 오토파일럿을 비롯한 FS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 7일 동안 전방을 주시하고 테슬라의 규칙대로 운전 방법을 잘 따르면 다시 FSD와 오토파일럿 기능을 살려준다라고 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번 릴리즈 노트에 나온 내용이고요. 아직까지는 관련된 주행 데이터 영상은 저 역시 보지는 못했습니다. 관련 주행 영상 데이터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기존 12.3.6보다 5배에서 10배 뛰어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버전 12.5가 되면은 이게 사이버 트럭에도 FSD가 출시가 되고 6월 말에 배포가 된다라고 했죠. 자,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버전 12.4부터 아무래도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 기능과 오토파크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아직 이와 관련된 노티스는 없었어요. 12.4나 12.5부터는 사람이 테슬라 차량에 탑승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움직이면서 탑승자가 있는 곳까지 차량이 오게 되고 먼저 차량에서 하차를 하더라도 가라지라든지 지하 주차장에 오토파크 할 수 있는 기능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나오면 좀 센세이션 할 수 있다라 했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기능들이 현실화가 되어야지만 로보택시가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8일이 되기 전에는 이 기능은 나올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기능들이 인터넷과 SNS 상에서 널리 퍼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전 영국 총리시죠, 보리스 존슨 님이 미국 LA에서 아내와 아기를 태우고 FSD를 테스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45분 정도 FSD를 테스트를 하는 이렇게 영상도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숨이 막힐 정도로 부드럽습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영국 전 총리가 이렇게까지 극찬하는 것을 보면은 역시나 테슬라의 기술이 대단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는 로보택시 개발과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기가 텍사스의 외부 전경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태양광 판넬이 보이시죠?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따르면은 일단 이 지붕 전체를 대부분 태양광 판넬로 덮은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테슬라 글자만 일단 남겨둔다라고 하고요. 자, 원래 공장 외부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새로운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유리로 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순행식 쿨러가 탑재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AI 투자의 진심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이고 10빌리언 이상, 그러니까 우리 돈 14조 원 정도를 AI 컴퓨팅 파워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언한 테슬라입니다. 그러한 뭐 도조가 될까요? 자, 아니면 엔비디아로부터 칩을 사올 수 있겠죠. 그런 슈퍼컴퓨터를 이쪽에다가 더 크게 구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데이터 센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현재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사업을 장악을 하면서 세계 최대 시가총액 기업들로 뛰어오르고 있는데 테슬라 역시 그에 걸맞추어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업체랑은 좀 다르죠. 일단은 여기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로보택시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실생활 AI 기술을 가다듬을 것입니다. 계속 기대가 되는 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6월 13일 테슬라 주주총회가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함께 계속해서 주주들의 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시키지 않았지만 테슬라 팀에서, 그러니까 테슬라 직원들 자체적으로 주총 투표를 독려 중에 있는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시지로서 테슬라 주주님들은 테슬라라는 회사의 미래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투표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영상을 잠깐 살펴보자면 테슬라의 지난 발전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고 AI 자율주행 기술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옵티머스 나오고 있죠. 사이버 트럭도 나오고 있습니다. ESS 메가팩, 세미 트럭 이렇게 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영상을 보시면요, 테슬라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이신 한테타님께서 몇몇 사진들을 이렇게 캡처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영상 중에 짧게 지나가는 이미지입니다만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이시자 임원이신 홀츠하우젠이 뭔가 이미지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시트가 두 개이고 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만 여기 가운데 하나 있죠. 바로 로보택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로보택시 디자인을 좀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자, 문이 위로 열립니다. 걸윙 도어라고 하지요. 이러한 영상까지 지금 그러니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로보택시와 관련된. 자, 그리고 위장막에 쌓인 이렇게 디자인도 하나 있는데 앞에 모습을 보면 기존의 모델 3와 모델 Y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2라든지 로보택시는 일단 디자인은 기존 모델 3, 모델 Y랑 유사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일단 점쳐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중간에 이러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나무로 만든 기초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컨셉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나 시트가 두 개죠. 자, 그리고 페달과 핸들이 없습니다. 송풍구만 있어요. 여기에 이제 화면이 하나 붙을 수 있겠죠. 시트는 매우 편안해 보입니다. 뒤로 젖히면은 뭐 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총 투표 동료 영상을 통해서 로보택시의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요. 역시나 문이 이렇게 위로 열리는 이런 2인승의 모델 3를 닮은 그런 해치백형 모델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당연히 뭐 사이드 미러도 필요가 없겠죠. 최근에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없는 모델 3도 많이 팔로알토에서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로보택시 개발을 위한 테스트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소식을 잠깐 하나 알려드리자면 금주 주말에 인도네시아를 전격 방문을 했었어요. 전용기를 타고 방문을 했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하고도 만났습니다.
자, 이번 방문은 스타링크의 인도네시아 공식 출시를 위해서 방문을 했고요. 인도네시아도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교고지가 많겠죠. 근데 스타링크를 이용을 하면은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인터넷을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채택을 하기로 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역시나 인도네시아는 세계 니켈 매장량이 뭐한 3위 정도에 오르는 자원 부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테슬라가 기가 상하이 이후로 그 다음으로 투자할 국가가 인도네시아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했기 때문에 가까운 인도도 한번 방문을 하고 갈 법도 한데요. 최근에 중국의 FSD를 출시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테슬라죠. 자, 하지만 중국과 인도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인도로 일론 머스크가 관심을 또 가져가면요, 중국에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은 가지 않은 곳으로, 죄송합니다. 인도는 가지 않은 곳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빠르면 6월 달에도 중국의 FSD가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소문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서도 뭐 줄타기를 할 것 같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뭐 투자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스타링크,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인터넷 사업 서비스죠. 이 서비스가 99개의 나라에서 지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기존 인터넷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자국 사업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스타링크를 지금 들여오지는 못하고 있죠. 자,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을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다른 뉴스로는 스타쉽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스타쉽의 네 번째 발사 시도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테슬라 주총 준비라든지 로보택시 준비로도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일론 머스크인데, 정말 여러 회사들을 열심히 챙기고 있어요. 워크홀릭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아무튼 올해는 전기차 판매가 신통치 않은 해예요. 한 해 쉬어가는 해가 분명합니다. 자, 하지만요,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면 자율주행 기술이 이렇게나 발전을 했구나.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쓰려면 역시나 전기차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판매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리도 지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테슬라 하반기에 주가 반등은 이렇게 네 가지의 호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FSD 채택률 상승 증거가 뭐 최근에 2%밖에 안 된다라는 일렉트릭의 기세도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보다 훨씬 크다라고 했어요. 아마 7월 달에 2분기 실적 발표 때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FSD 출시가 6월 달에 될 수 있다라는 중국 내 루머가 있는데요. 6월 달에 출시가 되지 않더라도 8월 8일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면 바이두에서 이 로보택시를 구매해서 활용하고 싶다라는 말도 했기 때문에 연내에는 충분히 중국 내 FSD 출시 소식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4월 29일 날 일론이 중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주가가 15% 올랐듯이 그러한 게 다시 한번 재현될 수도 있겠죠. 자, 3번과 4번은 아직 확실시 된 건 없습니다. 확실한 뉴스는 없어요. 일단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관련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은 이 매출의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